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매한 언니들입니다. 오늘 24회 방송이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출간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에서 활동하시는 연혜원 기록활동가님 그리고 이주영 씨 아버지 이정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소개했지만 그래도 또 혹시나 이번 주에 또 새로 들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희생자 이주영의 아버지이고요. 1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투명가방끈이라는 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연혜원입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책 이야기도 하고 또 이태원 참사 자체 얘기도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책 이야기도 나누고 하려고 해요. 네, 먼저 연혜원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에서는 이제 좀 참사를 둘러싼 그냥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세요. 상인분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친구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 인터뷰 대상들은 좀 어떻게 정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또 작가들도 이렇게 어쨌든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처음부터 되게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가족 분들뿐만 아니라 생존자분들, 그 다음에 다른 목격자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가족 분들은 이제 유가족 협의회와의 대화 속에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을 만났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권단체들을 통해서 직접 하고 싶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생존자분들과 다른 이제 뭐 지인분, 그 다음에 노동자분들을 섭외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작가기록단 섭외도 어떤 지역의 다양성을 많이 안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참사는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 희생자분들의 가까이 있는 분들은 각지에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해서 활동가 분들도 서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활동가 분들로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각각 매칭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매칭이 되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친밀감으로 제가 유진 씨를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적 가까움 혹은 주관적인 선택 등으로 매칭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회원님이 이제 인터뷰하신 분이 김유나 씨의 언니 김유진 씨 네. 인터뷰하셨는데 이 이야기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유나 씨 언니인 유진님 같은 경우에도 유가족 협의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형제자매 분 중 한 분이세요. 그래서 유진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첫 이미지와 다르게 저는 유진님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어서 놀랐거든요.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화가 나는 지점,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도 너무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사실 저도 좀 화가 많은 사람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엄청 공감도 많이 되고 같이 화를 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에너지에 놀라기도 했는데요. 정말 진우님도 협의회 일을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유진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일을 한 일은 정말 해야만 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본인은 참을 수 없어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기 힘들다는 굉장히 어떤 절망에 대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투쟁은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절망하면서도 투쟁할 수 있구나. 우리는 사실 분노와 어떤 비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계속 싸울 수 있구나 하는 점을 유진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어떤 희망 없이도 지금 내가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불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유진님과 만나면서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유진님의 이야기도 또 읽어보시면 또 다른 또 느낌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단단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좀 힘든 상황, 슬픈 상황, 폭력적인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뭔가 계속 건져낸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단단함이란 이런 것인가. 사람이 강하기도 하지만 사실 약한 속에서 또 강함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유진님의 이야기 그리고 인터뷰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좀 같이 화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표현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회원님 얘기해서 네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정민님께 또 질문을 할 텐데요. 그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유가족 그리고 또 생존자들이 많은 요구를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런데 계속 좀 미뤄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이미 많지만 그럼에도 지금 일주기를 맞으면서 지금 시점에 좀 가장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일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네, 저희가 아까도 이 책에 많이 이제 이야기를 참여를 했던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한 실망감, 기성세대에 대한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가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비겁하지 않게 외면을 하는 정부나 정치 권력의 그런 비겁함을 우리가 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각오를 가지고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사실 1년이라는 기간이 더 오면서 저희는 책임 있는 사람들로부터 한 번의 사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와서 위로의 말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159명의 이 젊은이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을 달리하는 이 엄청난 참사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라는 것부터 저희는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게 자신들이 잘못이 아니고 그 젊은이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기조를 지금까지 쭉 계속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트리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영원히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그냥 바라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그것만큼은 우리가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임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정부에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어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으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오히려 더 저희는 사실 너무나 황당했던 게 처음에 이 참사가 발생되고 난 뒤에 우리는 내용도 알지 못하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애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네, 그 맞아요. 애도 기간을 그냥 소모를 시켰어요. 근데 정작 유가족들인 우리는 가족을 잃은 우리는 그 애도 기간에 포함이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벗어나 있고 어떤 사람들을 애도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전혀. 그리고 그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외면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국가가 할 일은 다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외면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들은 그때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도 너무나 눈에 보이게 미진하고 그냥 꼬리 자르기 해서 밑에 실무자들만 이렇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눈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생존자들 이 사실 지금 이태원 참사가 발생되고 난 뒤에 정부 기관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구조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많은 시민들, 상인들이 구조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굉장히 큽니다.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해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오히려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정부의 어떤 손을 내밀었어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모욕을 느끼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나는 안 할래 하고 회피하고 외면해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는 이태원 참사의 목격자고 피해자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게끔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놔 버려요. 사회 인식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매도를 당해버리죠. 그게 왜 갔니? 누가 가가지고 잘못해놓고 왜 그거를 그렇게 하냐라고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런 손가락질이 우리 159번째 희생자를 낳았어요. 그 친구도 고등학생인데 그걸 견디다 못해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숨어버려요. 아예 숨어버리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분명히 이 사회가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병들어 있고 그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상황들을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어야만 비로소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 그게 깔려있던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그런 식으로 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더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치유하고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고 그 특별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하는 것과 조사와 수사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해서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 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고 조사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느냐의 원인을. 그래서 저희는 수사를 해달라고 아니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그때 처벌해도 늦지가 않았는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할로윈데이가 계속돼 우리 아이도 헬로윈데이 해마다 갔었거든요. 네. 갔었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작년만 유독 그런 사고를 당했냐 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상규명이 되고 재발 방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에 그 부분과 또 하나는 피해자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몰랐어요. 저도 사실 일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눈치 보면서 해주면 고맙다라는 느낌으로만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그런데 당연한 권리가 있고 그거는 유엔에서도 보장하고 있고 그런 권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부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두 가지를 특별법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법을 통과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고 아마 올 12월 달이나 늦으면 1월 달 안에 통과가 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안을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를 하고 있죠. 저희는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순간까지를 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국민들한테 많이 호소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태원 관련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통과가 돼서 좀 작은 시작이죠.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또 이야기들이 충분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좀
일주기 맞으면서 좀 해야 될 것들, 좀 당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이번 노래는 혜원님의 신청곡인데요. 소개 좀 해주실래요? I Love You 3000. 네, 어떤 노래인가요? 네. 이 곡은 제가 이제 기록한 구술자이신 김유진 씨의 동생, 이제 희생자이신 김유나 씨가 마지막에 카카오톡에 올려져 있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유진 씨께서 저를 통해 신청하신 곡입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Baby, take my hand. I want you to be my husband. 'Cause you're my Iron Man, and I love you 3000. Baby, take a chance. 'Cause I want this to be something straight out of a Hollywood movie. I see you standing there in your Hulk outerwear, and all I can think is where is the ring? 'Cause I know you wanna ask, scared the moment will pass. I can see it in your eyes, just take me by surprise. And all my friends, they tell me they see you're planning to get on one knee. But I want it to be out of the blue, so make sure I have no clue when you ask. Baby, take my hand. I want you to be my husband. 'Cause you're my Iron Man, and I love you 3000. Baby, take a chance. 'Cause I want this to be something straight out of a Hollywood movie. Now we're having dinner, and baby, you're my winner. I see the way you smile. You're thinking about the aisle. You reach in your pocket, emotions unlocking. And before you could ask, I answer too fast. And all my friends, they tell me they see you're planning to get on one knee. So now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I figured out all the clues, so now I, baby, take my hand. I want you to be my husband. 'Cause you're my Iron Man, and I love you 3000. Baby, take a chance. 'Cause I want this to be something straight out of a Hollywood movie. Ba-da-da-da-da-dum. No spoilers, please. Ba-da-da-da-da-dum. No spoilers, please. Baby, take my hand. I want you to be my husband. 'Cause you're my Iron Man, and I love you 3000. Baby, take a chance. 'Cause I want this to be something straight out of a Hollywood movie, baby. No spoilers, please. Ba-da-da-da-dum. No spoilers, please. Ba-da-da-da-dum. No spoilers, please. Ba-da-da-da-dum. And I love you 3000. 네, I Love You 3000 듣고 왔습니다. 유나님이 카카오톡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걸어놨던 음악이라고 합니다. 네, 유진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고요. 그러면 이야기를 또 이어가 봐야죠. 네, 그러면 또 이 시점이 또 이태원 참사 1주기이기도 한데 또 내년이면 또 세월호 10주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세월호 이후에도 재난에 대해서 좀 많은
뭐랄까요, 기록이 조금 많아지고 계속 재난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지고 또 출간도 되고 그랬었는데요. 세월호 이후에 좀 10년 동안 재난 참사 기록들이 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이야기 좀 담아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태원에선 또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재난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 피해자들이죠. 유가족들도 그리고 목격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 대한 인권의 관점에서의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뉴스를 통해서만 보기에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어떤 법정에서 서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어를 통해서만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정말 재난의 본질을 알기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재난이나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면 개개인들의 삶에 재난의 경험, 참사의 경험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언어로 발화됐을 때만 사실 그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래서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말해도 되나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개인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 주관적인 경험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식적인 언어들, 법적인 언어들이 아니라 어떤 생활 언어들로 재난을 기록하고 그것을 읽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떤 다음의 비극을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참사와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남겨진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일 때 어떤 곁을 내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기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주관적인 느낌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회원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셨고 저도 되게 동감을 합니다. 네. 사실은 되게 재난 기록, 재난 참사에 대한 기억이나 기록이 발화가 되고 그거를 또 읽고 또 느끼고 듣고 하는 게 좀 서로 뭔가 그걸 공유하면서 좀 치유랄까 그런 또 기능이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사실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일상적으로 하기 힘든데 좀 사회적으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또 그냥 이태원 참사 혹은 세월호 경험을 또 아무래도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하다 보니 우리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또 접하게 된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겪기도 했던 그런 참사의 그런 기억들을 좀 같이 좀 뭐랄까요 해석하는데 맞아요.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국 사회가 되게 애도에 각박한 사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충분히 애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그냥 그 참사를 아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이거는 우리의 일이 되어버린 건데 어떤 이 기록이 있어야만 애도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기록 활동가 분들의 또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현장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정민님 또 여쭤볼게요. 유가족 대표로서 또 활동하시고 계신데
좀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여쭸던 것 같은데 일주기 맞으면서 또 새로운 생각도 드실 것 같고 그런데 꼭 좀 앞으로 좀 어떻게 활동하시려고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저도 이 일을 겪으면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었잖아요. 들여다보면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나 이렇게 대형 참사를 이제 가진 유가족들을 만나는데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었고 그렇죠. 세월호 같은 경우는 10년이 되었고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참사의 유가족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는 게 20년이 지난 그런 참사에도 아직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정부의 부재에 의해서 발생한 이 참사에는 유가족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유가족들은 피해자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길바닥에 뒹굴고 울고 뭐 호소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구조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로 사망이 된 가족들이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들이 가해자들한테 가서 울며불며 사정하면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가해자들이 와서 피해자한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권력기관은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국가의 권력기관들은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은폐해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참사가 벌어져도 항상 그런 게 나는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 되어지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많은 트라우마가 오죠. 항상 정신 감정의 소모가 너무 커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연결고리를 좀 꺼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느끼는 절실함이고 그래서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제 유가족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절실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정말 이런 우리처럼 막 이렇게 정말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우리의 다짐입니다. 네. 네, 유가족이라는 말이 없어야겠다라고 해주시기도 했고 사실 참사가 계속 어쨌든 발생을 해왔기 때문에 또 참사 이전 참사에도 피해자 유가족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계속 느끼시고 계시는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잘 해결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는 것들이 너무 많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그럴까요? 아이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좀 저는 좀 그 기성세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물론 다양한 기성세대 분들이 있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개념이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젊은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그리고 혹은 우리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또 음악 듣고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또 신청곡이에요. 혜원님이 또 가지고 오신 노래인데 어떤 음악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김푸름의 안녕이라는 곡이고요. 이것도 유진님의 신청곡인데요. 유진님이 이제 분향소를 지키시다가 우연히 듣게 된 노래라고 해요. 근데
좋아서 계속 듣게 되는 노래라고 신청해 주셔서 유진님의 신청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김푸름의 안녕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네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네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네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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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또 저희 이정민 대표님께서 저한테 애매한 언니들 왜 애매한 언니들인가요? 물어봐 주셨는데 애매해서라고 대답을 해드렸고요. 역시 애매함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방송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계속 애매하게 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두 분 이제 또 함께 좀 대답해 주실 좀 이야기를 좀 질문 드리려고 해요. 참사가 일어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실 아까도 좀 말씀 나눴지만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음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상규명도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가 또 재난, 참사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같이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잘 해결하는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지 각자 생각하시는 거 좀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 대표님. 네.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거죠. 비겁한 행동입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놓기 싫어서 그 비겁함을 앞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정치인들의 그런 비겁함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러한 그 비겁함들을 없애는 방법은 결국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의 눈을 뜨고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일본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의 독재처럼 한 정당이 막 20년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일본 사람들한테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되고 점점 관심도가 떨어지고 좀 매섭게 채찍질하고 하는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제 그런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물론 이게 있어요. 일상을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미래를 설계하기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내 상황 자체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내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의 사회 구조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그 설계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떠한 내가 나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를 제대로 갖춰놓은 역할도 해야만 제대로 된 나의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재난과 참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생됐던 많은 참사에 대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계속 각인을 시키고 꺼내서 다시 보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때 어떤 상황들을 다시 각인을 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같이 논의하고 사회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게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만 네. 재난과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역할도 굉장히 저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기록들을 해나가고 또 이 책에 사실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슬픔을 강요하냐 이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많이 듣는데 저희는 절대 슬픔을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감을 해달라는 거고 같이 막 슬퍼하고 막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감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마음은 그게 결국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책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내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심리나 어떤 것들이 어떤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내 가족들한테 대비를 해봤을 때 내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감정 소모가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신경 쓰지 않고 않는 척하는 것도 사실 감정 소모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혜원님. 근데 정말 화난 말이네요. 슬픔을 왜 강요하냐는 그 말이 사실 좀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저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더 정치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활동가이지만서도 뉴스를 보면 저 권력이 너무 거대해 보여서 너무 무기력감을 느끼고 내가 뉴스를 보지 않는 게 나의 어떤 지금의 즐거움을 위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활동가인 저도 할 정도면 사실 얼마나 일반 시민들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고통스러워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나의 문제고 내가 함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만 또 다른 유가족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작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유진님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회를 여러 번 하다 보면 가장 상처받는 순간은 이렇게 크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저는 분향소도 계속 운영되고 있고 이런 집회가 있을 때 꼭 눈을 마주치고 꼭 함께 해주셨으면, 시간을 내서 꼭 찾아와 주시고 우연히 보더라도 관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그것이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치의 용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 유진님이 또 해주셨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좀 외면하고 싶을 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보고 싶지 않다 이런 것도 있는데 참 저는 이렇게 뭐랄까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외면할 수 없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하고, 저도 세월호 이후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오늘 나가서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런 생각을 좀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분들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젊은 또 그 당시 어렸던 분들은 또 그런 게 사실 굉장한 또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줄일까라는 걸로 좀 질문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외면하면서 또 겪는 또 스트레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감정 소모다라는 생각도 또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되는, 아까 또 뭐 이렇게 슬픔을 강요하냐 이런 얘기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제 좀 방송 마무리를 해봐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두 분과 함께 사실 책 얘기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저는 많이 했다라고 많이 한 건가요? 생각하는데. 네,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했고, 이 안에 또 담겨있는 얘기들 또 읽으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또 저희가 나눈 얘기는 또 그 이외에 또 많은 담겨있는 뒤에 있는 얘기들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것들을 좀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기록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사서 많이 선물했거든요. 뭔가 본인이 지금 참사 이후의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정말 선물을 함으로써 우리가 외면할 수 없구나를 선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책도 많이 함께 읽어주시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본인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 책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처음엔 어색할 수 있는데 되게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되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좀 같이 좀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읽어주시고요. 두 분 방송 소감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2주 동안 좀 함께 하셨는데, 뭐 이미 대표님이나 이렇게 많이 방송하시겠지만 그래도 애매한 방송에 나오신 그 소감이 어떠신지. 네. 네,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나름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것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마음껏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너무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네. 저도 일단 사실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만 이야기해봤는데 이렇게 송출되는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오붓하게 녹화를 하니까 마음이 엄청 편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곡도 좀 소개해 주시죠, 혜원님이. 네, 이 곡은 제가 선택한 곡이고요. 제가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곡이에요. 짙은의 SOS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되게 좋아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 수많은 약속들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가사가 나와요. 저는 그게 그 약속이 마치 유가족들과 기록자들이 이 사회와 하고 싶은 이 사회에게 뭔가 기억시키고 싶은 약속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가사 중에 우리 이야기를 간직해달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우리의 선원들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남겨진 사람들이 선원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회가 이 선원들과 함께 좀 용감하게 어떤 슬픔들을 항해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짙은 SOS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매한 언니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이별에 떨어진 채 슬픔의 모습으로 살아있다. 그대들로부터 멀리 사라진 채 보이기 힘든 사람으로 하루는 그만큼의 멀어짐 커져가는 우주에 스며드는 어둠 끊임없이 기록되는 역사에 담기지 못할 나의 일들 눈물이 흐르고 바람이 머물며 모든 게 흘러가겠지. 수없이 멀어진 너희의 태양과 이곳의 공기가 Save us, save our story, save our sailors of the universe. Save us, save our story, save our sailors of the universe.
바람이 머물면 모든 게 흘러가겠지. 수없이 멀어진 너희의 태양과 이곳의 공기가 나는 지금